자, 여러분, 또다시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늘은 간호의 기초 교과서 219페이지입니다. 책을 출력해가지고 필기해드렸는데 지금 뭔가 인쇄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다시 아이패드로 돌아왔어요. 아이패드가 더 화질은 좋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맨 처음 나와 있는 거 뭐예요? 뭐가 나와 있을까요? 섭취량과 배설량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습 나가셨을 때 보시면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하시는 거 본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섭취량과 배설량은 뭐라고 하냐면 INO라고 해요. 그래서 인테이크, 아웃풋, 풋이라고 해가지고 IO, 섭취량과 배설량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I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안에 내용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는 목적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의 섭취와 배설이 균형을 잘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뇨제 같이 뭐 소변이 많이 나오는 주사를 맞고 있거나 아니면 섭취량이 너무 작거나 그리고 정확한 소변량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인테이크 아웃풋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보시면 뭐 식욕 부진이나 오심, 그다음에 구토로 인해서 섭취가 감소하고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그다음에 신장 질환으로 배설량이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뇨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 신장 장애를 초래해가지고 배설량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것들을 사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로 대상자 교육인데요. 대상자 교육은 여러분 어떤 간호든 맨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환자를 24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인테이크와 아웃풋을 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해줘야 돼요. 뭐 3시에 빵을 먹었다고 하면 환자 본인이 3시에 빵 하나 그리고 뭐 4시에 주스 한 통 마신 거를 본인이 기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변 같은 것들은 유린백에 정확하게 소변이 배출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옆에 요점 정리 보시면요.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 시 주의점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섭취량과 배설량은 내가 궁금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섭취량과 배설량을 기재할 용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록지가 여러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인테이크 아웃풋을 측정하는 이유하고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8번 보시면 구토나 설사를 했을 때는 이 배행량을 정확하게 측정해 줘야 되고 여러분 섭취량 보세요. 섭취량은 경구적, 즉 입으로 집어넣은 것도 비경구적, 입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뭐 수액 같은 걸로 그다음 수혈을 받은 것도 다 섭취량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다시 섭취량 이쪽으로 돌아오시면요. 섭취량의 측정 뭐 해갖고 쭈루룩 나와 있는데 넷째 줄 보시면 섭취의 근본적인 근원은 물을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일단은 섭취량의 기본이 되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여러분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섭취량에 포함시켜야 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빨간 색깔로 체크하셔가지고 별표를 하셔야 돼요. 다음 중 섭취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면 다음 중 섭취량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은 해가지고 시험에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수분량이 섭취시켜야 될 거 맨 첫 번째는 경구로 섭취한 수분, 물이 되고요. 비위관, 코에다가 콧줄 꼽아가지고 거기로 투여한 주입된 수분, 그리고 비경구로 입이 아니라 IV 같은 걸로 투여된 수액이나 혈액 또는 혈액 성분도 섭취량에 여러분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막 주입액, 여러분 우리 너무 칼륨 수치가 높게 되면 정체관장 해가지고 칼륨 수치를 낮춰 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막에다 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효과를 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막에 어떤 약을 주입했다, 그런 것도 수분 섭취량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얼음을 먹었으면 얼음 전 양의 절반은 수분량으로 측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여러분 물을요, 얼리면 부피가 커지지요. 그래서 얼음은 먹은 양의 절반만 인테이크로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취량을 측정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안에 내용 한번 보시면 아이오를 측정하는 이유를 우선 설명해야 되고요. 아이오 기록지는 편리한 곳에, 손이 잘 닿는 곳에 놓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한 양은 그때그때마다 아이오 기록지에 기록을 해 주어야 되겠고, 보세요. 8시간마다 섭취량과 배설량의 합계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데이번, 이브닝번, 나이트번 3번의 근무가 돌아가잖아요. 8시간씩. 그래서 8시간마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플러스 해 주셔야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IV를 달고 있으면 IV는 24시간 여러분 달고 있잖아요. 이런 환자도 8시간 동안 주입된 양을 비경구적 섭취량의 기록을 꼭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섭취량이 끝났어요. 섭취량이 끝났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은 배설량이 되겠지요. 자, 여기 요점 정리 옆에 보시면 배설량 측정 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다음 중 배설량에 포함되는 것은 해가지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배설량에는 소변, 설사, 그 다음에 젖은 드레싱, 그리고 보세요. 심한 발한이에요. 심한 발한. 땀을 흘렸다고 해서 여러분 땀 한 방울 흘렸는데 그거를 측정하기는 좀 힘들고요.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위도시 흥건히 젖었어.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배설량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처 배행량. 수술했는데 그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나 피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런 것도 배행량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출혈. 당연히 배행량에 들어가야 되고, 구토도 배행량에 들어가 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상대변. 보세요. 정상대변이나 호흡 시 수분 손실량, 발한 등은 배설량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설량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대변, 그 다음에 발한, 그냥 일반적인 발한, 그리고 수분 소실 된 것들은 여러분 이 배설량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인테이크 아웃풋에서는 섭취량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배설량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어요.